아, 예, 뭐, 제가 지금 메일을 그쪽에 보내놨어요. 지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금 메일을 보내놔서, 아, 답이 오겠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월간 회원으로 돼 있어요. 적용 서비스가 이제 13일, 어제부터, 이제 다음 달, 뭐 서비스 적용 날짜 해가지고, 이게 다 결제가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메일을 보내놨으니까, 자기네들이 뭐가 잘못됐으면 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주겠죠. 자, 우선 다시 계속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록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록 잘 되고 있고요. 아까 했던 것도 다 녹화가 돼 있으니까요. 아까까지 한 거를 계속 진행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로 들어갈게요. 현재 지금 아직 참여를 못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예. 최지영님 들어오셨고, 지금 카톡방에 보니까 버전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네요. 어떤 게 잘 안 되시는 거죠? 시험은 16 버전으로 봅니다. 예, 시험은 16 버전으로 봅니다. 다른 형태로 나오세요? 이게 21 버전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박준하님 들어오셨고요. 이게 버전은 시험은 16 버전으로 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19 버전까지는 괜찮게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때 제가 좀 다르게 나와요. 19 버전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16 버전하고 동일하게 외부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지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21 버전은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21 버전은 제가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으로서는 21 버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계속 하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파일에 열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메모장에 채팅방에 올려놨던 거 있었죠? 그 중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열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 제가 채팅방에다 올려놓을게요. 지금 바로 채팅방에다가 파일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어떤 파일이냐면 메모장으로 되어 있는 파일을 제가 3개 올려드릴 거예요. 자, 요거 3개입니다. 복싱, 사육사 정보, 신간도서. 요거를 바탕화면에다 붙여놓게 해주세요. 자, 3개 올렸습니다. 하나, 둘, 3개 파일을 올렸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카톡방에도 올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카톡방에도 파일을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 복사해서 바탕화면에다 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자, 지금 바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자, 첫 번째 겁니다. 아마추어 복싱 대회.
라고 있고요. 아, 여러분들 데이터라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데이터라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에서는 아마 2016 버전인 분은 아마 여기에 텍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19 버전 경우에도 똑같이 이게 나옵니다. 근데 2016 버전에는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건 없어요. 2019 버전에는 16 버전에는 이 화살표가 없습니다. 19 버전만 얘가 있어요. 근데 21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먼저 16 버전이나 19 버전이나 요 텍스트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얘를 딱 클릭하면요. 클릭하면 16 버전은 문제없이 텍스트 마법사라는 것이 뜹니다. 근데 19 버전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있을 거예요. 복싱을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딱 누르면 텍스트 마법사가 뜨지 않고 잠시만 연결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이건 텍스트 마법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19 버전인 것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취소하시고요. 16 버전은 아마 텍스트 마법사가 제대로 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19 버전 지금 쓰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파일에 21 버전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파일에 들어가시면 맨 밑에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옵션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부분을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 텍스트에서 레거시라는 것을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에 갔을 때 자, 데이터 가족이라는 요 왼쪽에 19 버전은 있다고 했습니다. 21 버전하고. 자, 얘를 선택하셔서 여기 보면 레거시 마법사라는 곳으로 가서 텍스트에서 레거시라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싱 선택해 주시고 가져오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라는 것으로 뜹니다. 자, 취소하겠습니다. 왜 취소하냐면 그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곳에 마우스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취소하시고 자, 이제 합니다. 문제 보시죠. 63페이지입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위해서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생성된 데이터를 외부 데이터 다시 1시트에 B3부터 F12까지 F12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B3부터가 중요합니다. B3셀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들 2016 버전은 그냥 텍스트 선택하시면 되고요. 데이터에 텍스트 19 버전 이상부터는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화살표를 눌러서 레거시 마법사에서 텍스트 해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싱을 선택해 주시고요. 가져오기 클릭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보시면요. 여기 아래 한번 볼까요? 아래 보면 체급, 쉼표, 성명, 쉼표 다 쉼표가 들어가죠? 즉, 구분기호를 쉼표로 분리한 겁니다. 문제에서도 보시면 외부 데이터 파일은 복싱이고요. 외부 데이터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구분기호로 분리한 것을 선택된 상태면 그대로 다음을 눌러주세요. 자, 요 쉼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요 쉼표를 클릭하면 요 아래쪽에 칸칸으로 나누어질 거예요. 자, 쉼표 클릭 했더니 칸칸으로 나눠지죠? 자, 잘 된 겁니다. 이제 다음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긴 뭐냐 하면
텍스트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 번째 단계는 요 칸칸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가져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다음의 문제에서. 자, 그냥 마침 눌러주시면 창이 하나 또 뜨는데 어디에다 할 거냐? 요 B3셀. 자, 마우스로 처음 선택한 곳이 있죠?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메모장에 있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내용이 엑셀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탭도 체크 해제하는 거 아닌가요? 탭은요. 체크 해제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아래쪽에 칸칸이 제대로 나오면 제대로 된 거예요. 탭을 체크해도 관계없고 체크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부 데이터 2번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외부 데이터 두 번째 겁니다. 자, 사육사 정보를 가져올 건데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페이지 68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에 어디부터 나타낼 거냐면 B3셀이라고 돼 있어서 B3셀을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16버전은 텍스트 해설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 19버전 이상부터는 데이터 가져오기의 화살표를 눌러서 레거시 마법사의 텍스트를 선택해 주세요. 자, 이번엔 사육사 정보를 선택해 주시고 가져오게 해주세요. 자, 텍스트 마법사 떴습니다. 자, 너비가 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해볼 겁니다. 자, 구분 기호로 분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돼 있죠? 띄어쓰기가 돼 있죠? 자, 문제 68페이지에서도 보면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을 누르셔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 공백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면 칸칸이 나누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다음 누르시고요. 자,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 한 개가 더 있어요. 68페이지 문제 맨 마지막에 내선 번호 열은 제외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 내선 번호라는 것을 마우스로 선택해 주시고요. 위에 보시면 열 가져오지 않음, 즉 건너뛰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여기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글씨가 클릭했을 때 열 건너뛰임이라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는 가져오지 않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나 얘 가져올 건데 라고 한다면 위에 일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반을 다시 클릭해 주시면 다시 일반으로 바뀌면서 가져와지는 거예요. 자, 지금은 내선 번호는 가져오지 않을 거니까 내선 번호 선택하시고 열 가져오지 않음 클릭. 그런 다음에 마침을 눌러주세요. 내선 번호가 들어오지 않겠죠. 자, B3셀부터 시작할 겁니다. 확인. 그러면 내선 번호는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요 없는 열을 제외하고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데이터 해봤고요. 자,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텍스트 나누기를 좀 살펴볼게요. 파일에 열기로 들어가셔서 찾아보기에서 다음은 외부 데이터 텍스트 나누기를 선택하겠습니다. 6번째 겁니다. 자, 열기 해주세요. 자, 지금은 텍스트 나누기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건 그냥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A3셀을 선택하세요. 다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자, 하나만 선택하겠습니다. 총 A, B, C, D, E 5열을 가져오게 되겠네요. 자, 동일합니다. 데이터에 자, 텍스트 가져오기나 16버전은 그냥 텍스트 누르시면 되고요. 레고시 마법사의 텍스트 선택했습니다. 자, 신간 도서 선택해 주시고요. 가져오기 눌러주세요. 됐죠? 구분기호 뭐로 되어 있나요? 쉼표로 되어 있죠? 자, 구분기호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눌러주시고요.
쉼표 클릭하면 밑에 칸칸이 떨어진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도서 코드 하나, 신간도서 둘, 저자 셋, 출판사 넷, 판매 금액 다섯. 다섯 열을 가져오겠네요. 자, 그냥 다음 누르시고 마침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A3셀에 넣을 거냐 확인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니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이제 텍스트 나누기 2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는 76페이지를 펴주세요. 자,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A4셀을 선택해 보세요. A4셀을 선택하면 이 A4셀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 들어있다면 여기는 뭘까요? 즉, B4셀 선택해 보세요.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죠? 수식 입력줄에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C4셀, 나이라는 곳을 클릭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별 클릭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A4셀에 전부 다 들어있는 거죠. 즉, A4셀에 많은 내용이 들어있을 때 A열의 너비가 너무 좁아서 B나 C나 D 셀에 아무 내용이 없다면 거기로 이렇게 넘쳐서 나오는 것처럼 합쳐져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A와 B 사이에 마우스 대시면 좌우 화살표 뜰 거예요. 얘를 클릭 드래그로 쭉 당겨서 이만큼 실제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이 당겨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다 들어있죠? 여기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A열을 좁게 하면 꼭 얘가 채워진 것처럼 이렇게 다 하나로 합쳐진 것처럼 내용이 보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내용이 실제 들어있는 A4셀부터 A12셀까지를 영역으로 잡아주세요. A3, B3, C3에 있는 요거는 필드 제목입니다. 이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요 밑에 거 A4셀부터 A12셀까지를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에 여기입니다. 위치 확인하세요. 텍스트 나누기라는 걸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셨고요. 자, 이때 쓸 게 바로 너비가 일정인데요. 여기 밑에 한번 볼까요? 쉼표나 띄어쓰기나 어떤 구분기호가 전혀 없어요. 자, 근데 다행인 게 성명에 해당하는 것은 세 글자고 부서에 해당하는 것도 세 글자고 나이는 두 글자네요. 그 다음에는요. 성별, 여기 남녀, 여 있죠? 이게 성별입니다. 출신 대학교, 부산대학교, 전주대학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한번 볼까요? 95, 38. 자, 여기 보면 마지막은 연봉이에요. 연봉이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3,800만 원, 3,500만 원. 그러면 여기 95와 92와 90은 뭘까요? 학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학교의 학번, 95학번, 92학번, 90학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학번은 없죠. 그러니까 이 학번은 나중에 열 가져오지 않음으로 하면 되겠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너비가 일정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너비가 나오는데 하는 방법은 요 눈금에다 원래 해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안 하시고 여기 밑에 글씨 있죠. 사람의 이름 오연수와 인사팀의 수와 인자 사이에 한번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만약에 난 이 선을 지우고 싶다. 이 선을 생긴 선을 더블 클릭하세요. 나다 하면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사이에다 클릭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 없애는 두 번째 방법, 마우스로 얘를 클릭 드래그로 여기 위쪽 빈 공간 있죠. 여기다 끌어다 놓는 거예요. 얘를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끌어다 위에다 놓으면 사라집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자, 사람의 이름과 부서명, 성명과 부서명 사이를 한번 클릭했고요. 근데 만약에 클릭을 잘못해서 이렇게 위치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마우스로 이 선을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끌어서 해당하는 위치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인사팀, 팀자 바로 뒤를 클릭해 주시고요. 숫자 2개 다음 바로 클릭합니다.
자, 남녀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남자와 부자 사이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교자 바로 뒤에다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95, 38, 5와 3 사이에다 딱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학번 부분이죠. 나머지는 연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잘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너비가 일정함이라는 겁니다. 다음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신 대학교와 연봉 사이에 있는 이 학번,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얘는 가져오지 않는 거죠.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마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해당 영역에 이미 데이터가 있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누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바꾸는 거죠. 자, 확인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해서 나누어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에는 붙여넣기라는 게 나옵니다. 자, 파일 불러올게요. 자, 우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내용 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잠시 입력하시는 시간이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잠시 대기 중입니다. 별도의 다른 질문 사항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파일에 열기 누르셔서 자, 마지막 겁니다. 붙여넣기입니다. 붙여넣기 선택하시고 열기 해주세요. 자, 붙여넣기에서는 그냥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게 있어요. 시험이기 때문에 연결하여 붙여넣기가 자주 나와요. 해보겠습니다. 밑에 카페 명서부터 다 잡아주세요. 다 잡았습니다. 자, 이제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복사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컨트롤 C로. 네, 이성수님 지금 들어오셨고요. 자, 복사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복사하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자, 붙여놓을 곳이 B2셀부터 붙여넣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컨트롤 V를 하시면 안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글씨가 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괄호 열고 S 괄호 닫고 점점점 그 점점점 세 개는 무슨 의미냐면 대화 상자가 열린다라는 의미예요.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하나 딱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걸 클릭하면 이제 붙여넣기가 될 건데 됐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말 그대로 처음에 잡았던 이 점선 영역 있죠? 이 안에 있는 거. 여기 있는 거와 얘는 연결되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자, 제가 요 첫 번째 있는 미스터리 공포라는 이 공포에다가 제가 액션이라고 써볼 거예요. 써볼게요. 액션이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 부분 잘 보세요. 이제 여기 부분. 자, 제가 액션이라고 쓴 다음에 엔터를 칠 거예요. 엔터를 땅 치면 바뀌었죠. 그렇죠. 원본을 수정하면 붙여넣기 한 곳에 내용도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볼까요? 붙여넣기 한 곳에다가 붙여넣기 한 여기다가 제가 공포라고 써볼게요. 공포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요. 원본이 바뀔 것 같죠? 안 바뀌어요. 붙여넣기 한 곳에서의 수정한 내용은 원본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원본에다가 제가 다시 드라마라고 쓰고 엔터 쳐볼게요.
자,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이것도 아셔야 돼요. 붙여넣기 한 곳에서 내용을 바꿔버리면 원본과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용 수정은 원본에서만 수정을 해야 붙여넣기 한 곳에서 바뀌지, 붙여넣기 한 곳에서 내용을 수정하는 순간 원본과는 끊어져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밑에 거 해볼게요. 로맨스죠. 여기다가 공포라고 써볼게요. 공포라고 쓰고 엔터 땅 쳐볼게요. 여긴 바뀌죠. 즉 붙여넣기 한 곳에서 수정한 그 셀만 연결이 끊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붙여넣기 합니다. 처음엔 연결하기 붙여넣기 했었고요. 자, 두 번째 붙여넣기는 그림으로 복사라는 걸 해볼 거예요.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다 잡아주세요. 그림으로 붙여넣기 합니다. 먼저 컨트롤 C 아니에요. 홈에 보시면 복사라는 거 오른쪽에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그림으로 복사라는 게 두 번째에 나옵니다. 선택해 주시고요. 대화 상자 하나 떴을 겁니다. 그냥 확인 누르세요. 자, 이번엔 붙여넣기 할 곳이 어디냐 하면 B2 셀이에요. 여기다가 자, 단축키 컨트롤 V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셀에 들어있는 이러한 내용에 내가 잡은 영역이 하나의 그림 형태가 돼서 B2 셀에 붙여넣기가 바로 그림 형식으로 붙여넣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붙여넣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것도 있지만 연결하여 붙여넣기라는 것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그림으로 붙여넣는 방법은 어떤 건지 자,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빠르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붙여넣기 1번. 자, 원본에 있는 내용 다 잡으셔서 딜리트로 씌워주세요. 자, 원본 다 잡아주시고요. 자, 참고로, 자, 여기는 바로 밑에 거가 드라마였고요. 바로 위에 게 공포였죠. 자, 이 상태에서 해보겠습니다. 뭐, 안 바꾸셔도 됩니다. 자, 다 잡으시고, 마우스, 컨트롤 C로 복사합니다. 컨트롤 C로 복사하는 건 똑같아요. B2 셀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글씨를 클릭하시고, 연결하여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이제 붙여넣기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까 그림으로 붙여넣기 하신 분은 선택하시고 지워주세요. 자, 영역 잡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처럼 컨트롤 C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홈 밑에 보면 복사의 화살표 있습니다. 그림으로 복사를 누르시면 대화 상자가 하나 뜰 거예요. 자, 이때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요. B2 셀에 선택하시고 이때는 컨트롤 V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오늘 수업 나갈 내용들은 얼추 다 나갔고요. 자, 계산 작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계산 작업 86페이지입니다. 자, 우선 자료를 드릴게요. 채팅방에다가 제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했고요. 우리 수식을 사용하는 거에서 하나의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기에서 계산 작업입니다. 그대로 따라하기에 들어가면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비타 작업 있죠? 자, 계산 작업에 실습에 수식 사용료 하나만 해볼 거예요. 하나만. 자, 열기 했고요. 자, 들어갔으니까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가져오세요. 지금. 자, 카톡방에도 마찬가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시간 내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건 이따가 또 올려드리게 되면 그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또 떴네요. 이게 회의를 왜 40분밖에 못하죠? 이미 결제를 다 했는데. 어쨌든 뭐 메일을 보냈으니까 뭐 답이 오겠죠. 어쨌든 10분 후에 얘가 자동으로 종료될 수 있으니까 우리 이따가 우선 계산 작업하고 우리 마무리 인사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자, 파일 불러오겠습니다. 예, 채팅방, 예, 쉬었다가라, 쉬었다라고 일부러 그러나요? 그럴 수도 있죠. 한번 뭐 다 보는 대로 제가 카톡방에다 알려드릴게요. 자, 파일에 열게 하셔서, 불러오게 하세요, 수식. 기본 작업이 아니죠. 계산 작업에, 실습에, 자, 수식 사용을 열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려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정렬 그 부분을 좀 이제 분석 작업을 좀 몇 개 더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자, 우선 합계를 나타내 주는 걸 하겠습니다. 답이 나올 셀은 여기죠. 답이 나올 셀은 여기입니다. 그리고 수식을 입력할 곳은 여기예요. 여기다 직접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습관을 들이시면은 나중에 내용이 길어졌을 때 해당하는 셀을 선택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방법은 있지만 복잡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셨으면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하시고 수식 앞에 는을 붙이는 방법을 택하세요. 자, 가감승제를 이용한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이용한다. 라고 한다면 김은성의 중간고사 선택 더하기 기말고사 선택 그런 다음에 입력 단추 클릭하면 됩니다. 자, 지금 수식 입력줄이 클릭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 B3셀, 빨간색 C3셀이 색깔로도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입력 단추 눌러줄게요. 그럼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 값은 어느 것과 어느 것이 합해졌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수식 입력줄을 한번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했더니 아, 얘와 얘가 합해졌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색깔로 볼 수 있죠. 자, 입력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채우기 핸들 여기입니다. 자, 제가 더블 클릭할게요. 따닥 했더니 알아서 데이터가 있는 곳이 여기까지니까 알아서 여기까지 자동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얘의 계산은 얘와 얘의 합이죠. 요 밑에 건요. B3셀이 아니라 자동으로 밑으로 내려간 B4셀과 C4셀의 합이 되겠죠? 그걸 우리 확인해 볼게요. 결과가 나온 B4셀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을 딱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위에 있던 것이 자동으로 내려갔죠? 자, 입력 단추 클릭하시고요. 맨 마지막 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D8셀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자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자동으로 내려온 걸 우리는 상대 참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맨 처음에 여기에 있던 얘 두 개가 체육엔으로 내릴 때 여기 있는 것이 자동으로 이루. 자동으로. 상황에 따라서 맞게 내려갔다. 그래서 상대 참조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득표율을 전체 합계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체육엔으로 내릴 때 다음은 얘 나누기 얘라면 다음은 얘 나누기 얘가 되겠죠. 다음은 이거 나누기 전체로 나눠줄 겁니다. 다음은 얘 나누기 전체로 나눠줄 겁니다. 즉 얘네들은 내려가야 되지만 얘는 내려가면 안 되죠. 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절대 참조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해볼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수식 앞에는 는이 들어갑니다. 건남경에 득표수를 선택하시고요. 나누기는 슬러시. 그런 다음에 여기 합계라고 되어 있는 200을 선택하시고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F4를 한 번만 누르세요. F4를 한 번 딱 눌러주시면 이렇게 알파벳 앞에 그다음에 숫자 앞에 달러 모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F4를 한 번 딱 누르면. 자, 얘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절대 참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입력 단추 딱 눌러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했던 것처럼 더블 클릭하면 여기까지 내려가 버려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을 클릭 드래그로 원하는 곳에 마우스를 딱 놔주시면 됩니다. 자, 전에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영역을 잡고 그건 안 되네요. 자, 채우기 핸들을 내려서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11%를 선택하고 수식 입력수를 딱 클릭했더니 그렇죠. 얘는 파란색은 상황에 따라서 내려가는 상대 참조로 되어 있는 거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절대 참조로 되어 있는 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여기 부분을 해볼게요. 여기는 여기 한 곳에 계산식을 넣은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오른쪽으로도 보내고 밑으로도 보내서 결과를 한 번에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메모장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죠. 자,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요 모델 A에 대한 여기 100만 얘는 요거 곱하기 할인율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얘는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가고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얘는요.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보낼 때 얘는 오른쪽으로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하나, 얘를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도 내릴 거예요. 그럴 때 얘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얘는요. 채우기 핸들로 내릴 때 내려가야 되죠.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혼합 참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메모장에다가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거,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뭐냐 하면, 지금 A 모델에 100만 원, 그 셀이 B13셀이에요. 그렇죠? 근데 채우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보낼 때, 여기 부분입니다. 오른쪽으로 보낼 때 얘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야 된다. B가 C가 되고 D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알파벳은 변경이 돼야 되는 거죠. 반대로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내릴 때는요. 밑으로 내릴 땐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13이 14나 15가 되면 안 되잖아요. 즉 13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B 앞에는 달러가 들어가지 않고 요 숫자 앞에 13 앞에만 달러가 들어가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이 A14셀에 있어요. A14셀에 있어요. 자, 할인율은 A열에 있습니다. B열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A가 B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A 앞을 고정시켜주고 숫자 14는요. 14가 채우기인도로 내릴 때 자동으로 15에 있는 10%와 16에 있는 20%로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 숫자 앞에는 달러가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혼합 참조다라고 불러줘요. 둘 중에 하나만 움직일 수 있는 거. 그걸 혼합 참조다라고 불러줍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답이나 오셀을 선택합니다.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요. 는 잠시 후에 끊어질 것 같아요. 빨리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B13셀을 선택하고요. F4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알파벳 네 번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만 눌러야죠. 알파벳 앞에 달러가 들어가지 않게 숫자 앞에만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자, 곱하기 별. 그 다음에 여기 할인율 선택합니다. A14셀 선택. 마찬가지로 F4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타냅니다.